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금 개혁안 나오고 있는데 대출받아 집 살 마음 먹을 수 있을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연금 개혁안과 상관없이 대출받아서 집 사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를 원한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표를 더 줬다. 4050 소득 보장안에 몰표를 줬다. 그래서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재정 안정이 아닌 소득 보장에 방점을 둔 일안을 최종 선택한 결과를 두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40년간 보험료를 내야 할 청년층이 이 안을 고른 것이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20대가 더 낸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없어요. 20대가 더 낸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20대는 연금 못 받는 상황인데 거의? 자, 이란대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는 2055년에서 2061년이다. 그러면은 65세부터 받으니까 2061년에 65세가 되는 사람이 몇 년생이죠? 1997년까지 마지막으로 받는 거고 1998년생부터 못 받는 거예요? 1998년생이 지금 몇 살이에요? 27이죠. 그럼 27세부터는 연금 못 받아요. 21세부터 27세까지 못 받고 28, 29세는 1, 2년 받는 셈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더 내고 더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계산 틀렸다고 해봤자 한두 살 틀릴 거고. 그러면 20대는 거의 못 받는데 더 내고 못 받는다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더 받고 뭐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고갈되고 있는데 현재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럼? 지금 현재 이제 받을 사람들이 81%가 소득 공백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더니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이 걱정은 되지만 아직 준비를 못했다. 잘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은 12%에 불과했고 6.7%는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보시면 30, 40대가 문제가 아니라 50대도 장난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금 안 낸 사람들을 막 퍼줄 때 알아봤어야 하네요라고 하셨지만 못 낸 것도 못 낸 거지만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젊은 노인 늘어나니까 빈곤율 하락했다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노인 빈곤 1위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왜 노인 빈곤이 늘어나냐면요. 노인 빈곤이 늘어나는 이유는 연금 보장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연금 보장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거 보장도 안 되죠. 주거 보장도 안 되고 연금 보장도 안 되고 뭐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노인 일자리가 많긴 많은데 되게 최저임금도 안 주는 헐값도 많고 이게 현실이에요. 연금 개혁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게 우리나라 노후의 현실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한탕주의가 많이 빠지게 된 이유도 노인 빈곤이 심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처럼 열심히 근로소득 모으면요 노후 대비가 안 됩니다. 애 키우고 노후 대비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산소득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막 집값이 올라가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다. 주거 빈곤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무리하게 대출 받아가지고 집사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집 살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연금 못 받는다 하면은 투자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무리하는 사람들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출 받아서 집 살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신뢰 같은 게 아니면 힘들죠. 애를 낳냐? 애 안 낳죠. 그러면은 바로 다음 질문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빈집이 넘쳐납니다. 2040년부터. 기사를 보시면요. 2040년부터 집값 뚝 떨어진다. 빈집 넘칠 거다. 그래서 한미 글로벌, 한반도 미래연구원 등 공동 세미나 개최해서 2040년부터는 집값 장기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가구 수가 2039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근데 요것도 지금 예측상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불과 한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요. 한 2030년 문재인 정부 초창기만 하더라도 한 2030년에서 2035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게 점점 더 당겨지더니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죠. 가구 수가 늘어난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구 수가 다 수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은 가구 수가 늘어난 이유는 세금 절세를 위해서 가구를 분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2040년까지 늘어난다. 근데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는 지금 훨씬 빨라졌죠. 지금 2월에 출생가 얼마 나왔다고 그랬어요? 2만 명도 안 나왔습니다. 역대 최저죠. 근데 사망자는 출생아보다 10,000명이 더 많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괜히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도 일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일본 따라간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다. 저출산 때문에 도쿄 집값이 840조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경우는 2045년까지 도쿄권 전체 집값이 840조 원 이상 증발할 것이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드러나는 건 언제 나올 거예요? 한 20년 후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언제부터 둔화가 됐어요? 이미 90년대부터 둔화가 됐으니까 90년대부터 둔화가 됐어요? 근데 일본 출산율이 1 조금 넘죠. 그러면 한 많이 잡아서 한 1.5 정도로 잡아봅시다. 그럼 둘이서 1.5명씩 낳으니까 계속 0.5명씩 줄어드는 이 추세가 진행이 되면은 4분의 1씩 줄어들면은 한 세대마다 4분의 1씩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10,000명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7,500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5,600명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수요가 몇 번만 가더라도 반토막 이상 나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840조 이상 증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늦지만 본격화되면은 일본보다 빨라질 것이란 소리죠.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빈집 규모가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빈집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공급 부족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괜히 제가 공급 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닌 게 이렇게 될 건데 10년만 있으면 15년이죠. 그러면 노후주택 되고 주택들이 빈집이 발생할 것이다. 근데 지금도 빈집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 쪽은 이미 빈집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안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가 왜 저출산이 심화가 됐고 왜 고령화가 심화가 됐고 왜 경기 침체가 심화가 됐고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무너지는지. 그래서 지금 일본 집값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뭐 조금 올라간 건 있겠지만 90년대 집값을 회복을 못하는지 10년째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30년이 됐는데도 30년은 돼야지 겨우 회복한 거예요. 그것도 코로나 타가지고 저금리 사서. 근데 일본도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심해져서 일본도 금리 올렸죠. 이게 현실인데 지금 집 사면 10년 뒤엔 집값 올라요. 오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0년 뒤에 고점에서 못 팔면은 계속 물려가지고 가는 거죠. 그 이후에 2040년부터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 그러면은 10년 뒤에 누가 그 고점 가격으로 누가 사줄까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집값이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그 뒤가 보장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저 출산율이 문제지만 단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계부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이 한 번도 안 일어나서 계속 부채가 부풀어가는 와중에 그 현재 부동산 자산이 80%라는 소리는 부풀어갔던 부채가 다 지금 부동산 시가총액에 처박혀 있어서 돈이 돌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치만 올라가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게 만약에 부채가 빠지게 되는 순간이 되면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은 자산 비중이 가장 높은 부동산일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이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그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코로나 때는 오버슈팅 난 부분이라서 사이클에서 벗어났다고 그랬죠.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집 산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빈집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집을 사고 만약에 안 오르더라도 계속 버티면서 나중에 자녀한테라도 물려줘야지. 일본에서요 상속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영원주택 같은 경우에 왜 나오냐면요 상속 잘못 받아가지고 받았는데 세금만 나가지 쓰잘데기가 없어가지고 내 세금 좀 가져가 주세요 라는 뜻으로 나오는 게 영엔주택이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까지 생각했을 때도 오히려 부동산 자산을 남겨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금화 자산을 남겨놓는 게 낫고 상황에 따라서 금융자산으로 남겨놓는 게 낫지 지금 부동산 사는 건 미친 짓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